DB형이나 DC형 좀 둘 중에 어디에 좀 더 많이 사용자 운용 중심의 DB형은 줄어들고 가입자 운용 중심의 DC형과 IRP는 성장세에 있다. DC형은 장기간에 걸쳐서 환경이 개선되고 또 금융 상품들이 혁신들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만일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제도를 좀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이 결정을 하려면 이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할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 이규성 선임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투자연금 리포트 69호를 발간하셨죠? 네, 그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아서 DB형에서 DC형으로 머니무브가 시작됐다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 관련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가 좀 정확히는 언제 도입이 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또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규모는 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에 도입됐습니다. 올해로 딱 20년이 된 셈입니다. 정말 20년이 됐네요. 네, 현재 근로자의 53%가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고 있고 반 정도? 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약 26% 정도로 좀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은 도입률이 높은데 사업장이 규모가 영세할수록 도입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제도 도입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년이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의 퇴직 풍경을 좀 떠올려 보면 퇴직금을 이렇게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았었던 것 같은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좀 무엇일까요? 퇴직연금 제도 이전에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네. 이제 퇴직금 제도는 이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법제화되면서 보편화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도 퇴직금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1896년 고종실록에서 경찰과 교정직에 대해서 퇴직 하사금 규칙이 제정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조선시대 농경사회에서도 퇴직금과 유사한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단위 고용이 이루어지는 머슴에게 고용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는 삭바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퇴직금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연봉의 급여로 별도로 제공이 됐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퇴직급여가 갑자기 뚝 나타난 게 아니라 깊은 역사 속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에 대한 역사가 깊은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좀 퇴직금의 역사가 이어져 오다가 퇴직연금 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된 것은 좀 어떠한 계기였을까요? 1997년 외환위기가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그쵸. 사내에서 쌓아두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계기로 이제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자금을 사회에 적립하자는 인식이 있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제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목표는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가 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예, 수급권 보호 외에도 퇴직연금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인데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이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재정고월 이슈가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연금 개혁이 몇 차례 있었고 연금액이 점진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받기가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퇴직연금은 안전하게 모으는 것과 또 퇴직 때까지 장기간 걸쳐 불려가 나가는 것이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게 퇴직금이랑은 다르게 조금 종류가 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각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퇴직연금은 크게 이제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DB형,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퇴직할 때 확정된 급여를 줍니다. 퇴직 직전에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를 줍니다. 다음으로는 DC형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확정기여금을 주기적으로 근로자에게 계좌로 넣어주는데 네. 근로자는 그 기여금을 받아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DB형은 이제 회사가 운용을 해주는 거고 DC형은 근로자,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하는 거인 거네요. 네네. 근데 제가 IRP도 여기 퇴직연금 제도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IRP는 좀 어떤 건가요? 네, DB와 DC형 외에 개인형 IRP가 있는데요. 네. 개인형 IRP도 뭐 엄연하게 크게 DC의 범주에 포함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DB형과 DC형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개인형 IRP는 이제 퇴직금 제도하고 DB든 DC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퇴직금을 받으면은 IRP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그걸 받아서 추가적인 적립금과 함께 운용하면서 노후에는 연금 수령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역할을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분이 기업에 입사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자동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각자 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회사가 어떤 제도를 채택하는가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회사가 DC형이나 DB형 중에 하나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은 그 제도를 따라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DB형과 DC형을 모두 도입한 회사라면은 두 개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업장은 DB, DC를 병행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입사할 때 DB였다가 임금 피크제 적용 직전에 회사의 안내의 절차에 따라서 DC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DB에서 DC로 전환하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 DC형으로 선택을 하였다면은 DB형에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 그 부분 좀 잘 체크를 해둬야겠네요. 네. 회사가 일단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부터가 시작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이제 적립금은 DB형이나 DC형 좀 둘 중에 어디에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적립금 추세를 살펴보면은 네. 사용자 운용 중심에서 가입자 운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DB형에서 DC형으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네. 도입 초기에는 DB형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은 그러네요, 진짜. 예, 비중이 매년 낮아져서 2012년 73.9%에서 2024년 49.7%로 처음으로 과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같은 기간 DC형은 17.6%에서 27.1%로 또 IRP는 8.5%에서 23.2%로 늘어났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후에 사용자 운용 중심의 DB형은 줄어들고 가입자 운용 중심의 DC형과 IRP는 성장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 도입 초창기에는 정말 DB형과 DC형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DB형의 적립금이 이제 초창기에는 더 많았었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고 또 요즘은 왜 DC형으로 많이 이렇게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뭐 DC형 제도가 좀 더 좋은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는 DB형의 비중이 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큰 이유로 보면은 DB형의 구조가 이전 퇴직금 제도와 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임금 상승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구간이 많았기 때문에 최종 임금에 연동하는 DB형의 매력이 더 좋았습니다. 더 유리했겠네요. 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네. 초임과 최종 임금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고 또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함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종 임금 기반의 DB형의 매력은 감소한 반면 DC형은 장기간에 걸쳐서 환경이 개선되고 또 금융상품들이 혁신들이 이루어지면서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DB형 매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 그 초임 임금과 그리고 이제 퇴직 직전 임금의 차이가 좁아졌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연공서열제 방식인 호봉제를 채택한 사업자 비중이 낮아졌고 그 대신에 연봉제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임금 피크제 확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신입과 장기 근속자 간의 임금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신입과 25년차 직원 간의 임금 격차는 2016년 2.3배에서 2024년 1.9배로 차이가 크게 좁아졌고, 그리고 실질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었는데요. 2000년대의 2%의 임금 상승률이 최근 5년간에 살펴보면 연간 0%대의 임금 상승률로 30년 장기 불안을 겪고 있는 일본의 실질 임금 상승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금 상승률 둔화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결국 우리나라의 좀 경제 성장률의 둔화로도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퇴직연금 도입 당시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정도였습니다. 네. 현재는 1% 안팎까지 내려왔고요. 미래 성장률이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은 2030년대 1%대 후반, 그 이후에는 0%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임금이 오르긴 어렵겠죠. 그래서 DB형의 경우는 최종 임금에 따라서 내가 받을 퇴직급여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만큼 DB형을 통해 받는 퇴직급여액은 실질적으로 낮아질 겁니다. 이런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DC형으로 또 머니무브가 일어났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가 근로자이고 이제 내가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우리 회사 임금 상승률은 어느 정도인지, 또 나의 임금 상승률은 어느 정도인지 좀 면밀히 살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속한 회사의 업종의 성장성과 임금 상승률 추계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임금 상승이 글로벌 성장과 동행하거나 오히려 높다면은 DB형의 장점이 유지될 수 있겠고, 반대라면은 DC형에서 내가 직접 운용해서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DC형으로 적립금이 이동된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시면서 적립금 운용 환경이 좀 많이 개선되었다, 변화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DC형의 투자자산의 편입 한도가 상향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투자자산의 편입 한도가 도입 최초 시기에는 30%에서 현재 70%까지 확대됐고, 네. 그로 인해서 가입자의 재량이 확대가 된 셈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제도적으로 공인된 디폴트 옵션 상품, 또 적격 TDF 상품을 활용하면은 투자자산, 즉 실적 배당 상품 비중을 100%까지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TDF나 그리고 1인용 서비스인 로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한 ETF 등이 이제 제공이 되면서 네. 가입자의 선택지가 크게 확대됐고, 또 업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모바일로 IRP를 가입할 경우에는 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곳도 많아졌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몇 년간 ETF 시장이 급성장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ETF 같은 경우 대표 지수형뿐만 아니라 테마형이 있고 또 배당형이 있고, 또 다양한 ETF들이 출시되면서 연금 적립 시기에 적합한 ETF도 있지만은 연금 수령기에 적합한 ETF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제 DC형 퇴직연금 운용이 크게 개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투자 상품이 다양화된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좀 DC형 가입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직접 투자하는 것이 부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내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부담이다, 이런 분들께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자동 자산 배분 상품이나 또 관련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TDF하고 디폴트 옵션, 그리고 1인용 서비스 같은 경우죠. TDF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관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퇴직 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이 자동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연금의 자동 자산 배분 장치를 통해서 본업에 집중하면서도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로는 이제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로 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한 임금 상승률이 좀 이렇게 평탄해지면서 최종 임금으로 연동되는 DB형의 매력이 조금 희미해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 운용 환경이 좀 많이 변화해서 DC형에 가입한 이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좀 다양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회사가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나의 조건에서는 어느 것이 유리할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제도 선택에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내가 퇴직 후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네. 가입자라면은 어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제도의 특성을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이라면은 두 제도 가운데 나에게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임금 상승률은 물론 환경적 변화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DC형에서 직접 운영하신 분들은 글로벌 분산 투자와 그리고 자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나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투자와 연금 리포트 69호 퇴직연금 도입 20년 DB형에서 DC형으로의 머니무브가 시작됐다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